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시장이 이번 주 들어서 반등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나 추세 전환이라고 보기에는 반등이라고 보는 게 더 명확한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추세 전환을 위한 시그널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거 일요일 라이브에서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린 것 같아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받쳐줘야 된다라고 포인트를 잡아드렸습니다. 특히나 그 기준을 외국인의 1, 2 선물 순매수 1조 요거를 먼저 체크를 하자. 그래야지 진정히 우리 시장이 반등할 수 있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어제도 막 엄청나게 매수가 들어온 건 아니었어요. 시장 강세를 보였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밤에는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눈높이를 낮춰놓은 만큼 실적 발표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그 이후에 이제 앞으로 얼마나 좋아질 건데 라는 질문을 던질 거예요. 그런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신모델의 출시보다 로보택시에 대한 사업을 확장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보택시를 바꿔서 해석을 해보면 FSD,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활용한 택시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테슬라를 구매해서 보유하고 있다고 합시다. 몇 시간 내에 주행을 할 예정이 없다라는 걸 이제 메시지로 남겨놓고 로보택시 운영 버튼 ON을 딱 누를 수 있겠죠. 그러면 차가 알아서 고객의 부름에 따라 데리고 가서 수익성을 거두고 다시 주차장으로 복귀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테슬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차가 쉬는 기간에 수익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러면 이제 테슬라의 FSD에 대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더군다나 모델 Y의 가격도 낮추고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판매량이 높아져야지 FSD 소프트웨어를 많이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요. 테슬라에 관한 이런 주가 전망도 이제는 바닥을 잡고 한 번쯤 움직일 수 있는 기대감이 실려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그 상승이 과연 유의미할까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이 테슬라 FSD가 상용화를 바로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물음표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뭐 테슬라 발표 나오면서 한번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전기차 업종에 좀 중요한 대상주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매크로 지표를 보면은 환율은 1370원으로 안정세를 찾고 있고 유가가 중동 리스크 완화로 82불 또 안정권으로 들어왔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긴 한데 그래도 뭐 더 튀거나 이런 건 아니고 무엇보다 공포 지수가 잘 잡혀가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증시 우호적인 환경은 맞으나 기준좌표를 잡아들인 외국인의 1, 2 선물 순매수 1조가 아직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들어와야지 우리 시장을 외국인이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의 반등이 진짜라면 반드시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받쳐주어야 한다는 걸 재차 강조드리겠습니다. 아직도 확인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거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아직은 추세 전환이 아니라 반등으로 보겠다. 이 반등도 엄청나게 강하다? 그 부분에서 물음표가 다시 남아있다는 거 이것도 이야기 드리고 있고 우리 증시 예탁금은 55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신용 잔고가 19.5조에서 19조까지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바로 저 PBR주와 2차전지 코스닥에서는 바이오가 강세를 보일 것 같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그 흐름이 어제 진짜 콕 집어드린 거대로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공개 추천으로 제가 삼성생명 이야기 드렸어요. 어제 8.9%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이거 상승하고 나서 들어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나 저 PBR주는 그만큼 가격적 메리트를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가격적 메리트 잊어가지고 뭐 어제 올랐다고 해서 오늘 들어간다? 그런 크게 재미없어요. 이미 일요일날 제가 잡아드렸잖아요. 공개 추천주. 그래서 요런 거 대량주라고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장은요. 결국엔 코스피 종목들은 고가 갱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문제가 있을 뿐이고 가격 전략이 중요할 것이다. 철저하게 따라붙는 매매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보다 코스닥 위주의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하루. 이거 오늘 아침에 제가 남겨드린 거죠. 오늘 이대로 흐름 나왔어요. 결국에는. 그리고 내일 밤부터 메타를 시작으로 목요일 우리 시장에서 뭐 LG 에너지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SK 하이닉스 등등등 굵직한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이번 25일 목요일에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크게 행사할 것 같고 또 메타의 수요일 내일 밤에 실적 발표가 목요일 장초에 또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목요일 밤에는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아니면은 뭐 구글 이런 굵직한 종목들이 또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실적 시즌이 과연 어떻게 넘어갈지 이것도 결국엔 실적이 안 좋게 나오더라도 스마트머니가 다음 분기는 좋아질 거야. 아니면 이번에 너무 안 좋았네? 기대 이하야 라고 하면서 또 시간 누르려면 얼마든지 누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실적의 영향에 대해서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하기보다는 돈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지켜보자. 이거를 조금 더 여러분께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 주에는
연준의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연준 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내지 못해요. 다음 주에 FOMC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FOMC를 기준으로 아마도 다음 주 5월 1일입니다. 이 5월 1일을 기준으로 증시가 상방으로 향할지 아니면 재차 하락으로 갈지 요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일이 될 것 같다. 그래서 5월의 증시를 빠르게 우리가 캐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증시의 대응 부분을 충분히 잡아드린 것 같아요.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분명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최근에 많이 빠졌죠. 그리고 오늘은 반도체 종목들의 반등이 한 번쯤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바이오 업종의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 AI의 키워드가 붙었다면 그 흔적을 조금은 지워나가시길 권유드리고 싶다. 자, 오늘 아침엔요. 바이오가 빠져서 시작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내리쳤고요. 반도체는 갭상승으로 강세 시작을 했죠. 그러나 종가를 한번 지켜보니까 바이오는 장중에 상승을 보이고 눌리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세를 이어가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전환해서 끝났는데 반도체는 아침 고가 형성을 한 뒤에 지속적으로 밀려서 종가의 최저가를 기록하며 끝났습니다. 그나마 한미 반도체가 500억 자사주 취득하면서 강세 보이니까 HBM 관련주나 반도체가 그나마 버틴 거지 이마저도 없었으면 오늘 반도체 상당히 위태로웠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밀린 거 보니까 음봉 마감했죠. 2차 전지도 상당히 약세를 보였겠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거 뭐죠? 코스닥의 2차 전지는 상당히 선별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키워드를 뽑아 드린 게 뭐였냐면 충전, 즉 실리콘 응급제나 뭐 이런 게 키워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리튬, 요쪽 충전과 리튬,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간다면은 장비주까지. 요 정도가 코스닥이 2차전지가 좋을 것 같고 2차전지 양극재나 이런 종목들이 엄청 강세를 보일 것 같다?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코스닥이 2차전지는 상당히 선별적으로 움직일 것 같고 오히려 코스피의 2차전지, 광물, 그리고 셀 요런 쪽은 강세를 보일 것 같거든요. 요거 분명히 짚어드렸고 코스피에서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쉬어가면서 2차전지 셀, 광물, 포스코그룹이나 LG그룹, 뭐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런 쪽이 되겠죠. 플러스 저 PBR 요거를 콕 집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공략 지점은 유효하다. 그러나 시장의 방향성이 모호하기 때문에 따라붙는 매매는 분명 피해야 할 우리의 투자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결론 내려드린 게 시장의 방향성을 논하기엔 지금 좀 이르다. 경계감을 가지고 어떠한 이슈나 뉴스에 따른 매매보다는 명확한 기준점이 있는 포트폴리오의 세팅과 순환매장의 시세에 충실하게 기준을 잡고 대응하는 시간. 여기서 뉴스 나온다고 따라가. 저기서 테마 나온다고 따라가. 뭐 루마니아 대통령이 나온다고 뭐 사. 이런 거 하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예를 들면 풍력주가 총선 끝나자마자 팍 튀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했죠? 다 빠졌어요. 이런 거 이슈 붙여서 올라갈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마트 머니의 올해 컨셉이요. 그 어느 때보다도 단기 매매나 추적 매매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드린다. 이거 뭐죠? 어제 저 PBR이 오르니까 오늘 아침에 각종 경제방송에서 밸류 프로그램 이제 5월달에 나올 것이다 뭐다 하면서 얘기 엄청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밸류 프로그램 관련주를 언제부터 얘기 들었죠? 지난주 계속 얘기 드렸어요. 이거 저 PBR주 분명히 움직인다. 총선이랑 상관이 없다. 이거 어차피 갈 길이다. 민주당이 다수당 갔던 말던 이거는 국민들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어차피 갈 길이라고. 쌀 때 사야 된다. 근데 막상 오르기 전에 손이 안 나가죠? 근데 오르고 나니까 손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저 PBR주 샀으면 그다지 재미없었죠. 물론 추가적인 상승은 나오겠지만 이미 뭐 삼성생명 같은 거 일요일 라이브에서 제가 잡아드리고 공개 추천주 하면 보통 다 올라가잖아요. 이런 거 굉장히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 중에는 우리 구독자분께서 삼성화재도 좋지 않나요? 라고 했는데 삼성화재나 뭐 삼성생명이 똑같은데 삼성생명이 조금 더 나은 것 같다 라고 얘기 드렸는데 뭐 같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투자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내 머릿속에 같은데 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매매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갈 것 같은데, 이거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진짜 같은데, 같은데 라는 거는 불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무엇인지, 모멘텀이 무엇인지 이런 정도 확실하게 알고 있으셔야 된다. 야,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은데? 야, 지금 테마 뭐가? 그리고 갑자기 수급이 막 올라. 그런 거 따라 붙으면 재미없다. 안 통합니다, 지금 그런 거.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고, 그리고 오늘 수급을 보면은 코스피는 쉬어가는 흐름, 코스닥도 쉬어가는 흐름.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얘기 들었어요. 이렇게 아침에 한번 올려줬다가 흔들기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찌그덕거리다가 눌러도 다시 올라옵니다. 이렇게 오늘은 재미없는 장 나오니까 여러분 일상에 충실하세요. 라는 얘기 드렸는데 그냥 뭐 그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베타제 분들 딱 보시면 아시겠죠? 그리고 코스닥이 오히려 저는 강세를 조금 보이지 않을까 했는데 코스닥이 약세를 보였고 이 약세의 중심에 뭐가 있었다? 반도체가 있었다.
그리고 기타 서비스 올라온 거 보니까 알테오젠 이런 종목도 괜찮았네. 제약업종도 나름의 강세를 종합지수 대비는 보여줬고요. 뭐 2차전지 화학업종으로는 쉬었는데 전반적으로 재밌지는 않았어요. 무엇보다 반도체 업종이 시세를 반락했다. 특히나 강세 만든 다음에 반락한 거라 개인 투자자들 못 도망가게 발목 잡아놓은 거거든요. 반도체 그래도 살아있지. 어차피 갈 거지. 라는 생각을 만들어 놓고 슬슬슬슬슬 쪼여오면서 죽인 겁니다. 진짜 잔인하게 지금 반도체 업종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인스도 장중에 반등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약세를 보여주면서 재미없는 흐름을 보였고, 무엇보다 파생시장 수급이 상당히 중요한데 와 마지막까지 장중에는 그래도 나름 땡기는 모습까지 보였지만 역시 쭉 밀면서 3,000원 이상의 매도. 뭐 매도를 쳤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엔 선물에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외국인이 6조가량의 매도를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이걸 풀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 포지션 청산이 안 일어나고 있고 그냥 품만 살짝 이렇게 더 빠지진 않을 것 같아. 근데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품 매도를 쳐놓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상방으로는 확실하게 못 올리게 만들 것 같고, 상방으로는 어느 정도 제한점을 좀 구축해 놓는 것 같고, 하방으로는 여차하면 누르겠다 이 마인드 같아요. 여차하면 어떤 뭐 FOMC라든가 실적발 우려감이라든가 중동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악재만 나와봐라. 한번 쿡 눌러버릴 테다. 근데 악재가 안 나고 호재가 나와도 어느 정도 묶어놓고 다음 달 중순 정도 돼서야 뭐가 있죠? 중순쯤 가면은 이제 경제 지표들이 나옵니다. 경제 지표들이 나오는데 이때 4월달에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4월달의 데이터는 상당히 증시 우호적으로 경제 지표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경제 지표가 5월 중순에 돼서 나오기 때문에 여차하면은 FOMC를 기점으로 한번 쿡 찍어 누를 수도 있다. 이것도 우리가 경계감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놓고 대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패드워치를 보면은 지금 연내 금리 인하 확률이 1회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1회고 동결이잖아요. 9월에 첫 금리 인하를 얘기하고 있는데 1월달, 2월달에 금리 인하 5번, 6번 한다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했죠? 알파제는 3번에서 4번 정도 요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2번 정도 하지 않을까요? 하반기에. 근데 지금 금리 인하론이 1회로 후퇴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반영을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올해요. 아무리 못해도 2회 이상 할 것 같습니다. 2회에서 4회 사이인데 아마 3회 아니면 4회 진행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결국에 증시라는 게 부러지면요. 연준은요. 시장 부양하러 나와야 됩니다. 금리 인하를 해도 될 것 같아. 잘못하면은 경기 침체가 우려돼.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영웅놀이 아이언맨 가면을 쓰고서 금리 인하를 시도할 거예요. 제가 보는 건 상반기에 한번 시장이 눌릴 가능성이 있으니 특히나 5월달입니다. 5월달 FOMC가 지나고 6월 전에 5월달에 4월에 경제지표가 나오는데 요걸 보면 지금 상태가 이렇게 했다가 살짝 이렇게 살짝 치고 올라갔어요. CPI나 뭐 이런 경제지표가요. 근데 요게 5월달에 발표하는 걸 보면은 쭉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 잘 잡히고 있다. 경제 괜찮다. 라고 하면서 증시는 증시대로 올라가고 야 그래도 인플레가 잡히는 속도가 둔화된 줄 알았는데 이거 일시적이었네. 어느 정도 우리 용인하려고 그래도 연내 금리나 해야지 라는 게 대두가 될 수 있으면서 증시도 부양할 거거든요. 또 돌발악재가 나왔을 때 특히나 더 빠른 속도로 금리나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1월에 뭐가 있죠? 미국의 대통령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요 전에도 무조건 한 번은 진행이 돼요. 9월달은 거의 확정적이고 이제 7월에 하냐 마냐가 조금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6월과. 요 중에 한 2회 정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고 12월, 11월 중에 1회 정도 아니면 바꿔서 뭐 1회나 2회가 아무튼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요거를 저는 강력하게 아직도 생각은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미국 증시도 아직도 더 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요 정도를 이야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리 지표가 공포 구간에 들어가 있어요. 요 정도까지는 안 가는데 기어이 지금 여기까지 뺀 마당에 반등을 하더라도 시계추가 일로 갔다가 다시 엄청난 공포에 휩싸이는 요 정도로 바늘이 내려왔다가 연준이 나서면서 이렇게 투자 심리를 살려보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혼자 내피셜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림은 그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신경 쓸 거는 신용 잔고가 상당히 잘 줄어들고 있구나. 예탁금도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크게 뭐 부담스러운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 시장이 방향성을 두고서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기가 막히게 2641을 잡아놓긴 했어요. 이거 잡기 전에 이미 얘기한 건데 이거는 제가 시간이 되면 VIP 영상을 편집해서 올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지금 얘기 드린 거 뭐였죠? 21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요거까지는 한번 올라서지 않을까.
여기서 다이렉트로 눌린다기보다는 한번 올라서고 여기서 이제 기로가 돼서 이렇게 21선 깨버린다 라고 했을 때는 요 전저점 깨고 2490포인트 여기까지 열어놓자고 한 상태예요. 그리고 만약에 22선을 뚫고 올라가서 신고가를 갱신한다 그러면 이건 출발입니다. 이거는 하락 안 봐요. 요 기준점 2700에서 2760 사이 요 사이가 아마 시장의 추세 전환인지 아니면은 반등 후에 하락을 암시할지 힌트를 상당히 많이 얻을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요거 올라올 땐 그래도 선물 매수가 1조 이상 나오는 게 나오긴 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21선 이상까지는 좀 기다려 보고 싶다. 이 이후에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를 판단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이고요. 뭐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거 반등할 때도 계좌가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우리 베타지 분들도 그렇고 계좌 진짜 많이 올라서 차라리 그냥 빨리 끝내버리는 것도 괜찮아요. 여기서 그냥 끝내버리면 분명히 개인 투자자들 공포감이 휩싸일 거거든요. 그래놓고 따돌리면서 올라갈 겁니다. 제가 자주 보여드린 지표 중에 누적 추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거 올해 추이 보면은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외국인은 안 나가요, 여러분. 요거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금 나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종합지수 이렇게 뺐잖아요. 결국에 여기 구간과 비슷한 겁니다. 요런데도. 외국인 살짝 요만큼 파니까 증시가 확 빠지잖아요. 그래놓고 외국인이 땡기면서 올라간다는 거. 무엇보다 기간의 매도세가 이제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4월 중순을 기점으로 요때는 똑같다고 했죠. 1월이랑 1분기가 끝나고 2분기가 시작이 되면서 새로운 포지션 구축을 기간이 할 것이다. 기간이 매도를 착 쳐놓고 그 다음에 이제 둔화가 되고 있죠. 어느 순간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물론 외국인이 먼저 돌려 세울 겁니다. 그러면서 개인이 다시 또 털리는 요런 시장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요거는 한번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못 드리겠고 중요한 거는 반등했다 눌리는 시나리오를 아직도 저는 50% 이상을 보고 있다. 여기서 뭐 박스권보다는 반등했다가 이렇게 눌리는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눌리는 것도 한 20% 정도, 그리고 그대로 올라가는 거를 30% 정도. 그래서 상승과 하락에 대한 비율을 정확하게 기준을 잡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다. 이렇게 대응점도 구상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돌아간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코스닥 지수를 보기 전에 제약과 반도체를 보면 명확하죠. 여기 반도체 딱 찍어드리지 않았나요? 여기 추세? 여기 걸릴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반도체 한다면 어디서 한다? 난 여기서 한다. 이제 한 두 방 남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 둘. 반도체가 뭐 반등했다가 눌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런 구간에서 공략하면 반도체도 좋은 자리 나오거든요. 이미 종목도 골라놨습니다. 뭐 할지. 종목도 골라놓은 상태라 반도체 업종 지수만 내려오면 바로 공략이 가능하다는 거. 반도체도 죽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 아직도 추세 살아서 계속 움직일 것 같거든요. 최소한 박스라도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이런 추세에서 상승 추세에서 최소한 박스라도 만들어 주면 여기서 매수하면 여기까지는 오거든요. 이것도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 충분히 기대가 실어볼 수 있고, 그 제약 업종이 반도체가 빠지니까 대체적으로 상승을 툭툭툭 만들어주는 상태. 여기서 이미 진하게 눌렀습니다. 이거 조금 눌린 것 같아도 마이너스 16% 빠진 거예요. 업종 지수가. 굉장히 아프겠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기어이 여기까지는 빠지지 않을까. 요거 무시하고 그냥 올려갈 수도 있으니까 요 확률도 무시 못하겠지만 큰 그림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인데 이 여섯 개가 예전 퀀트 분석적으로 도달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여기를 도달 안 하고 그냥 도망칠 수가 있어요. 이 확률도 열어놓긴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잡아드린 대로 하나, 둘 이렇게 올라갔다가 눌리던지 200일선 얻어받고 아니면 200일선을 뚫어내고 눌렸다가 이렇게 빠질지 이게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고, 그냥 빠지는 것도 코스피처럼 가능성이 있으나 지금 일단은 21선 이렇게 뚫어보는 흐름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방향성을 가늠하고 싶다. 아직은 더 올라갈 것 같다. 아직은 더 상방으로 반등 정도는 할 것 같다. 그러나 반등 이후의 흐름은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가 있다. 요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지금 자리에서 바로 빠지면은 한 7%만 빠지면 돼요. 이미 10% 얻어 맞았었거든요, 우리가. 그리고 반등이 나왔는데 우리가 반도체가 특히나 많이 빠져주면서 이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 상승폭에 비해서는 상당히 계좌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당연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면은 바이오라던가 2차전지 세팅이 분명히 되어 계셨을 겁니다. 지금 2차전지나 바이오가 그래도 반등 잘해주고 있거든요. 종합지수 오른 거에 비하면. 반도체가 그만큼 해치해주니까요. 이거 이번에 하락 나올 때 아마 반도체가 조금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AI 키워드가 붙어있으면 상당히 아플 수 있습니다. 차라리 종합지수 빨리 빼버리고 올라올 때 새로운 주도주가 형성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요 정도로 조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많이 빠지는 것까지 막 폭락하고 시장 무너지고 그런 거는 생각 안 해요. 이것도 빠진 것도 그냥 일시적으로 밀리지 않을까 정도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피 이거 지난주에 하나 제가 설명 빼먹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점선 있잖아요. 이렇게 점선이 두 개가 있는데 요 점선이 이게 라인이에요. 근데 보면은 지난주에 어떻죠? 기가 막히게 요 점선 탁 터치하고 아래 꼬리 닿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등 나오는 겁니다. 이건 추세 전환이 아니라 과매도에 따른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점선 그어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점선 라인 여기서 딱 아래 꼬리 집어놓고 그 다음에 200일선도 뚫렸거든요. 이때 2560포인트가 200일선이었는데 이거 그냥 뚫어버리고 2553 이거 왜 갔지? 어떻게 200일선 한 번에 뚫었지? 라고 했더니 과매도권 시그널을 찍으러 간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반등 나오고 있는 겁니다. 추세 전환으로 보기 힘든 거예요. 추세 전환인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으니까 우리가 이것도 좀 긴밀하게 경계를 해야 될 것이다. 제가 보는 건 여기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거. 두 가지입니다. 딱. 지금의 구간이 요런 자리여서 요런 자리 여기도 터치했죠. 요렇게 라인. 이렇게 라인인데 요거 터치하고서 반등 나왔죠. 21선 이렇게 위에 올라탔습니다. 근데 21선을 타다가 올려쳤지만 결국에 어떻게 되죠? 22선 지지 못하고 갭으로 맞았어요. 그러니까 툭 빠져버리잖아요. 그래놓고 다시 요 라인을 지지받고 반등을 했지만 어떻게 되죠? 툭 빠져버리죠. 지금 구간이 딱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21선 올라타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빠지는 거 아니면 지금 구간에서 반등했다가 그대로 빠지는 거 딱 지금 그 자리 같거든요. 요거 우리가 뭐 단정적으로 무조건 하락을 봐야 되는 건 아닌데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거죠. 지금 빠졌다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이렇게 타고 올라왔다가 빠질지 그냥 빠질지 가능성 70%, 두 가지 합쳐가지고 그냥 상방으로 밀고 올라간다 30%. 여러분이 경우의 숫자를 미리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코스피가 빠진다고 하면은 지금부터 약 5% 정도는 밀릴 수 있거든요. 바로 빠진다고 했을 때. 근데 뭐 바로 빠지겠습니까? 미국 시장도 아마 반등 조금 더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 반등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반등했다 기어이 미국도 여기까지 빠질 것 같아요. 제가 계산해 봤더니 오늘부터 만약에 하락이 시작된다. 그러면 5.5% 정도. 근데 반등을 했다가 빠지겠죠. 아마도. 그러면은 한 7, 8% 정도 반등 수치 이후에 상당히 아플 겁니다. 미국 시장이 7%, 8% 빠진다고 하면 우리 시장이 뭐 지금 구간에서 박스권을 만들었다 빠진다고 쳤을 때 뭐 한 5, 6%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충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코스닥도 오늘 기준으로는 한 7% 정도? 미국 시장보다는 그래도 방어력이 좋을 테니까 뭐 요거까지도 한번 그냥 재미로 계산을 해놔 봤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코스닥은 200일선 빨리 올려야 돼요. 여기서 200일선 밑에서 놀고 있으면 이거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수급이 꼬인다고 표현하죠. 딱 그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보는 건 여기서 요거 깨고서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왔다가 뚫고 올라가는 겁니다. 기어이 제가 계산해 놓은 수치 1057포인트. 여기까지는 랠리 보고 싶어요. 요번에 요거 찍으면은 여기서부터 1057포인트까지는 상당히 강하게 치고 갈 흐름이 예상이 된다. 이거 계산한 거 제가 나중에 따로 또 편집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간판을 한번 본다고 하면은 아침에 반도체가 강세 보일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갭으로 딱 떴는데 싹 무너졌거든요. 오늘 반도체 코스닥 종목들 보면은 아유 살벌합니다. 그나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 정도 버텼길 망정이지 오늘 살벌했어요 그냥. 이것저것 없이 다 빠졌고 그나마 1등주인 한무이 반도체가 버틴 정도고 이오테크니스가 이중중재 얘네 두 개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HP, SP까지 요거 세 개를 확인하면 반도체 종목의 투심의 기준을 쟤네 셋으로 보면 되겠다. 그나마 낸드 관련주가 오전 장에는 나름대로 버티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는데 뭐 삼성전자 밸류체인도 강세 보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나 이내 시세를 뱉어내는 모습을 보였고 게임 주 중에 위메이드 제가 한번 찝어드렸는데 이거 그냥 올라갔다 윗꼬리 달아버렸네요. 이러면 이제 재미없어진 겁니다. 일단 한번 움직여준 거니까 혹시 제가 위메이드 얘기 드린 걸로 움직였는데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끝내셔야 됩니다. 이제 한번 움직여준 거예요. 그리고 로봇주는 힘들 것 같다. AI 관련주 움직임 나왔었지만 안 될 것 같다. 특히나 의료 AI 어제 강세를 보였지만 역시나 수급 뱉어내고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바이오 쪽에서 지뢰가 하나씩 터지고 있어요. 뭐 엔젠 바이오,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 샤페론도 얼마 전에 빠졌고 에스티키브 지금 곡소리 나고 있죠. 또 신라젠도 유증했죠. HLB 생명과학 이 친구도 다른 HLB 그룹에 비해 상당히 힘이었거든요. 그나마 CMO 관련해서 뭐 중국 제재한다고 하니까 바이네스나 에스티팜, 바이오니아 같은 CMO 관련주 뭐 지시스테 이런 친구들이 힘쓰고 있는데 그냥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엄청 좋지 않아요. 그리고 카티 치료제 쪽이 지금 부각을 좀 덜 받고 있는데 제가 보면 카티 치료제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쪽 세포 치료제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오늘의 시장 대장은 누가 뭐래도 리가켄 바이오 그리고 ABL 바이오 요 플랫폼 바이오가 힘을 썼다. 아침에는 알테오진이 강세를 보이다가 알테오진이 상승하고 눌릴 때 리가켄과 ABL 바이오가 상당히 강세를 추세적으로 보였거든요. 플랫폼 바이오가 두각을 많이 드러낸 하루였고 HLB도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건 셀트리온이 조금만 더 강세를 보이면 어떨까. 오늘 물론 양봉 마감하긴 했는데 조금만 더 힘을 써주면 진짜 바이오가 힘 받을 것 같거든요. 셀트리온이 언제나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고 에클론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 들었지만 데이터 너무 좋아요. 그러나
자금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거 잘못하면 유증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증 나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뭐 그런 예시로 하나 딱 집어 드린다고 하면은 인벤티지 랩이라던가 아니면 최근에 S바이오메딕스 이런 거 이거 자금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거든요. 이런 거 유증 나오면 여러분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포스코 퓨처인 같은 거 아침에 상당히 압박감을 줬어요. 어제 얘가 9% 가까이 올랐거든요. 이런 거 매물 소화를 충분히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일단 실적 발표 이후에 진짜로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터닝 요 포인트 제가 충분히 잡아드린 것 같아요. 뭐 LG 엔솔 그리고 에코프로 비행 가지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런 거 여러분 참고하셔서 지난 영상도 있으니까 2차 전지가 이번 1분기 지나고 2분기에 회복을 보이고 3분기에는 재차 성장 속도를 보일 것이다. 요거를 우리가 포인트 두면서 꼭 지켜보시고 내일은 에코프로가 액면 분할이 끝나면서 다시 거래가 재개됩니다. 과연 에코프로가 어떠한 흐름을 보여줄지 액면 분할이 물량을 던지려고 액면 분할을 한 건지 아니면 진짜로 거래 활성화를 위한 증시 상방적 요소란 건지 이거는 내일 가보면 알 것 같다 라고 이야기 들어보겠고 무엇보다 24년은 장비주가 상당히 좋을 것 같다고 얘기 드렸는데 장비주 쪽도 캐파 확장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신재생 에너지 쉽지 않아요. 태양광도 미국에서 어떠한 호재들 계속 나오는데 주가는 제한적이거든요. 그리고 원전도 지금 뭐 체코 원전 이제 입찰이 마감이고 다음 달에 뭐가 있고 뭐 수주 받을 것 같고 이러는데 그것도 한계가 좀 보이는 상황이죠. 그나마 조선주가 상당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방산, 조선 이런 쪽이 시장이 흐지부지할 때는 상당히 괜찮은 모습 보일 수 있다. 지속적으로 얘기 드리는 그런 섹터입니다. 조선 방산은 아직도 더 갈 룸이 있습니다. 다만 저는 고밸류적으로 그냥 2차 전지랑 바이오 위주라면서 저런 종목들을 개별적으로 깔아놓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코스피에서는 저 PBR 관련주가 뭐 조금씩 움직이긴 했는데 강세를 보였다고 하기에는 뭐 애매하죠. 사실 금융주도 KB금융도 오늘 아침에 3% 이상 올라줬는데 따라붙으면 재미없는 장이었다. 삼성생명은 제가 찝어드린 대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네요. 삼성화재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조선주가 나머지 강세를 보이고 방산주, 보험주 이런 거 조금 강세 보였고요. 코스피 쉬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밸류 프로그램에 따른 정부에서 부양을 하기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방향성은 어느 정도 명확하지 않겠나. 아직은 반등 정도로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되 일단 이 반등이 강하게 나오려면 선물에 매수세가 들어와야 된다 외국인에. 요게 일단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될 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거는 올라와서 그 다음에 중매 만을 따지는 거다. 미리 막 제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무조건 야 이거 시장 큰일이다 알파제가 빠진다 이거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일단은 반등 더 보고 반등을 더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죽을지 살지를 결정하자. 그 다음에 대응하는 건 지금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도 된다 라는 구간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 내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오후 되세요. 안녕.